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말 5시면은 황금 같은 퇴근 시간이신데,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이 시간이 가능해서, 네, 이때로 제가 강좌를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좌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끄럽고, 또 그냥 동료 교사의 수업 나눔이구나. 아, 저런 방식으로도 수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 네, 이렇게 봐주시면, 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썰을, 네,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제목으로 어그로를 조금 많이 끌었더라고요. 네, 영포자에서 영어 몰입자로 성장하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저희 학생들 저는 지금 서울 소재 동대문구에 있는 일반고에 재직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올해 1학년을 들어온 게 거의 5년 만이고요. 그동안은 고3을 주로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고3을 가르치는데도 저에게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이 분명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영어를 했을 텐데 어째서 이 고3 때도 영어 발표를 시켜보면 이렇게 처참하고 아이들이 영어와 자기는 이제 상극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정도가 되었을까. 네. 너무 고민이 돼서 1학년부터 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하게 잡아 나가고 싶다라고 고민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또 디지털 선도 학교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 네, 감사합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디벗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포자 되지 말고 이제 영어 몰입자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사실 이 원어워라는 툴이 엄청나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수업에 적용하기가 빠른 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늘 그 에듀테크에 대한 고민이 저희 학교가 디지털 선도 학교이지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굳이 우리가 이 디지털로 가야 하는가, 왜 아날로그는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다, 이렇게 이분화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학생들이 잘 배우는 것으로는 다 목적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먼저 나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원행한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또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나갔는지, 그런 진행 과정들을 이제 알려드리게 되고요. 사실 3번이 제일 재밌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학생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사실 이 강의를 열기 전에도 관내에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 하시는데도 네, 찾아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오십니다. 네, 편하게 기술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코스웨어들을 만지면서 조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 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요게 바가 가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왜 원어워를 제 수업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을까? 네, 제가 제일 고민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네, learner diversity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미래학교라서 제가 몇 년 전에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22명에서 23명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영어 수업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점점 학생들이 지금 학급수를 줄이면서 이제 반평균 학습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1학년은 평균 28명의 학습자가 한 반에 앉아 있습니다. 28명이라는 얘기는 특히나 저희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항상 정기고사든 모의고사든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위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학습 수준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1등급 받는 친구들도 있고 9등급, 8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단어량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 더 재밌는 어떤 텍스트를 줘 보려고 해도 학생들이 단어에서부터 막혀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학습 동기. 그러니까 하자고 할 때 '아 정말 선생님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3분의 2, '아 그런다고 되겠어.' 하는 친구들이 3분의 1 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학습 방식에 대해서도 정말 여기 제가 그림에 가지고 온 이 예시 학생처럼 그냥 앉아서 책을 충분히 읽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사실 학교 적응을 잘합니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은 정말 이 진중하게 네 텍스트를 하나 쭉 길게 읽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요새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8 명의 이 서로 다른 니즈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저는 한 명인데 28 명을 향해서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참 어렵다고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뭐 원어민 선생님이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셔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AI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부적인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또 속도를 또 학생들의 그 학습 속도에 맞춰서 또 과제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원어워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고민을 하는 했던 지점이 학생들의 성장이 있는 수행평가, 네 과정 중심 평가 이런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그 영어과 선생님들께서 말하기나 또 쓰기 지도를 하게 되시면 피드백 한 번 주는 것만 해도 거의 일 주일을 다 불태워야지만 사실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는 그냥 단답형으로 학생들이 그냥 밑줄 좀 채워서 내면 이제 그게 쓰기 수행 평가다.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고 끝내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사실 수업만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은. 이제 담임이시면 학생들 챙기셔야 되고 비담임이셔도 학교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재정도 신경 쓰시고 근데 저희는 진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속 이 형성평가, 포머티브 피드백, 학생들에게 어떤 형성이 되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최종으로 산출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만 이 그레이딩을 하고 점수를 내는 데만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되는 이 현실에서 좀 학생들에게 계속되는 지속되는 제가 주지 않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해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어워요. AI 기능이 생성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AI는 코스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원어워의 이런 평가 기능을 좀 제가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떤 수업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패널을 좀 숨겨야 될 것 같은데 패널 때문에 잘 안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패널을 패널 숨기기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설계한 수업은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을 사실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정말 학생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말하기, 또 발음을 조금 더 유려하게 하는 말하기에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도 학생들이 말하기를 할 때 녹음을 해서 듣고 평가를 하려니 수행평가 장면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쓰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명을 평가하는 학생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자습이고 방치돼 있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런 상황을 제가 2017 년부터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프로덕트에만 집중해서 제가 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평가하는 그런 수업 말고 그냥 학생들이
읽어서 올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가 학생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순서가 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네. 그래서 이 수업을 설계할 때 제가 학생들의 두 가지에 좀 집중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기를 하지만 단문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긴 문단. 제가 3월 달에 슬쩍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작 이렇게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풀고 온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고 정도의 글도 사실은 잘 읽기가 어려워서 학원에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 주고 그 문장 안에서 이제 한 단락씩 또 이제 문장 구조상 끊어지는 그거에만 집중을 했지 한 번에 쭉 길게 영어를 읽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를 물론 테스트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 테스트도 학력 평가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읽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리딩 플루언시가 생겨야 하는데 이렇게 파편화된 영어 조각을 가지고는 사실은 유창성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단어도 외우고 문제도 푸는데도 이 속도 개선이 안 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소리와 철자가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매핑이 돼서 '언어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제가 강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자 이제 몇 쪽은 누가 읽고 몇 쪽은 누가 읽고." 이렇게 어사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결국에 읽는 것은 그 지정받은 학생만 읽지 사실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들으면 듣고 '아 쟤 발음 잘하네.' 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강의로는 학생들의 이 일기유창성을 만들어 줄 수가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하고 직접 끊임없이 말하기를 연습을 해야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이 해야 하지만 "해라."라고 주면 안 하죠, 우리 학생들은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그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AI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레이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런 도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원을 정말 지금도 이 학기에도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원어원에는 학생의 발음을 평가하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저희는 디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 기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쪼끔 더 용감하게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물론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신 선생님들의 이제 명단을 한번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과도 이 디벗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고1도 중간중간 디벗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 두고 왔어요. "선생님 어젠 됐는데 배터리를 충전 안 했더니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원어워의 정말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어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든 디벗을 사용하든 학생들이 이제 그 마이킹이 되는 그 기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단락별로 녹음을 쭉 해냈을 때 네 요건 제가 잘라 놓은 단락인데요. 요렇게 쭉 끊임없이 읽었을 때 원어가 곧장 그 자리에서 정확성은 얼마, 유창성 얼마 요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특히 이제 초록색은 굉장히 잘 된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쪼끔 살짝 절었다. 빨간색은 "너 발음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아 나 저걸 고쳐야지.'라고 하면서 몇몇 학생들은 제가 이제 돌아다녔을 때 "선생님 빨간색이 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자기의 모르는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었어서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수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사실 실행은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따라오면은 그 후에는 실행할 땐 전 정말 편하게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이 수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2주 동안 계속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어워라는 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수업을 짜시게 되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오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학습자가 이제 갓 고1이 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행평가는, 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곧장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5월 달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좀 사기를 꺾지 않고, 내가 그래도 발음을 좀 할 수 있네? 아, 요건 좀 고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텍스트를 조금, 네, 낮은 수준으로 선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2, 3 수준의 텍스트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 유창성과 또 발음의 정확성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아워에 제가 원아워 마켓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언제쯤 한번 써봐야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수행평가를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활용한 수업은 Art Classic Stories라는 그 수업 묶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길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2학기라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영자신문을 한 아티클씩 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처음 도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주제. 그래서 고전 문학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작품 중 글의 길이가 네, 600에서 700인 것,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그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좀 낮추고 글의 길이가 이제 한두 차시에 다 읽어낼 수 있는 정도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원마켓인데요. 원마켓에 들어가서 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이퓨처라는 그 회사의 알트 클래식 스토리즈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오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겹쳐놔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얘를 치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써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명과 제목, 그리고, 이퓨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단어 수와 그리고 렉사일 지수까지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미리 다 적어본 다음에 엑셀로 솔트를 해서 봤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맨 마지막, 사실 조금 더 다 쉬웠습니다. 쉬워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작품 정도는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그 렉사일 지수를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요걸 참고해서 봤고요. 사실은 중학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초등학생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요것을 선정해서 네, 첫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니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마켓에서는 이제 수업을 공유받기 하면은 제가 만들어 온 휴봉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커리큘럼 안에 네, 수업 모음으로 이렇게 뿅뿅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설계의 목적에 맞게 원아웃 수업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이미 받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과제 생성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 선생님 차이점을 아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원아워 마켓에서 직접 가지고 온 수업이고요. 근데 요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 가지고 온 수업은 수정이 안 되고요. 요거를 저는 수정차시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혹시 차이점을
채팅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문장의 수가 줄어들었죠. 여기서는 그냥 제가 공유받은 수업에서는 문장 수가 58이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문장을 하나하나씩 다 쪼개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58인 상태에서 더빙을 과제를 생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한 문장 읽고 넘기고 한 문장 읽고 넘기고 이렇게 수업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었던 유창성을 획득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가 4개에서 5개씩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58개의, 네, 58개를 반으로 잘랐고, 반으로 잘랐으니까 24개의 문장, 24개에서 26개의 문장을 4개씩 묶었더니 문단수로 이제 6개가 나오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게 한 문장씩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읽어야 평가가 되게끔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정 선생님 정말 예리하시네요. 이게 바로 보이실까 생각했는데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설계 선생님들께서도 내 학생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맞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만약 한 문장씩 차근차근 학생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수업을 설계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원어원 마켓에서 받으신 그대로 문장을 하나하나씩 배부해서 가르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면서 PPT를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수행을 주게 될 때 학생들은 제 과목에서만 수행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심드렁한 반응입니다. 또 올 게 왔군. 또 수행평가군. 수업은 안 하겠지. 수업은 안 하는데 그냥 좀 어떻게 때우면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업을 실제로 주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 학생들이 이걸 거쳤을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고 어느 기준으로 거쳐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소리내어 읽기를 말하기 평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소리내어 읽기는 스피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발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국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어를 읽어야 될 텐데, 예, 굳이 영어 전공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영어를 읽어야 될 텐데 너희가 조금 더 빠르게 읽어냈으면 좋겠어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네, 모든 반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도 실제로 받았고요. 네, 요거는 제가 요 링크에는 안 넣었는데, 그래서 얼만큼 너희가 중학교 때 소리내서 읽어봤니?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경험이 학교에서는 얼만큼 있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중1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읽어봤대요. 저희 동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중1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문법을 자기가 해야 돼서 지금도 이제 내신하면은 좀 더 문법을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총 4차시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었고요. 제가 이거를 일자를 다 지정해서 보여줬던 이유는, 결국엔 이게 제가 프린트물만 뽑아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는 내가 반드시 저걸 챙겨와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목적으로도 좀 저렇게 스케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단지 말하기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미 들뜨더라고요. 왠지 노는 수업, 즐거운 수업, 쉬는 수업,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길래, 그렇지 않다. 녹음해서 올려야 하고 너희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다. 거기까지가 태스크 컴플리션이지 그냥 녹음해서 올린다고 끝내는 게 아니야. 네, 녹음도 제가 그래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성과 그리고 네,
네, 정확성과 뭐였죠? 아니, 정확성과 완성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선생님이 확인을 해줄 거야. 그래야지만 학습지를 확인받을 수 있어. 라고 조금 더 학생들을 이제 양몰이를 할 수 있는 좀 정확한 그 루트를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명 한 명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언어가 조금 세게 나올 뻔했는데요. 한 명 한 명 굉장히 이제 액티브해지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지도가 어렵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수행을 잘 해보려고 했던 학생들도 이게 아무래도 소리를 가지고 하는 수행평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와글와글 뛰기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서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 두 번은 요거를 꼭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수행하는 거다. 친구 옆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발음은 너의 것이다. 해서 본인의 자리에 앉기를 이제 주문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요렇게 한 줄은 넣어놨지만 사실은 페널티를 주진 않았습니다. 네, 다 하고서 그냥 슬쩍슬쩍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어차피 이 수업 내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지적을 할 수 있어서 딱히 뭐 페널티를 먹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을 해선 안 된다. 일단 태스크 컴플리션을 다 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개인별로 과제 완료 속도가 진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발음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쉽게 읽어내려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사실은 이걸 15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수업을 꿋꿋이 진행을 했던 이유는 저희 권역의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이 길러져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차시를 네 차시나 다 써서라도 요 수행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친 후에는 친구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자습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기특한 게 다 마친 애한테 슬쩍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네, 저랑 내적 친밀감이 아직 좀 덜 생겼던 5월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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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한 학생들은 다한 친구한테 슬쩍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지는 다 이제 끝냈고요. 진행 절차에서 저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 이 AIDT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습지가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지향점을 그렇게 잡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자료로 줘도 괜찮은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이제 LMS나 이런 AIDT를 통해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 여름에는 이제 뇌과학, 그 학습에 관한 뇌과학에 대한 그런 연수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뇌가 이 디지털 발달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건 아무래도 수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아무래도 화면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멍해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내 것, 그리고 내가 채워야 할 것, 그리고 내가 검사받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제 수업에 집중도가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저는 출력해서 나눠줬고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원어워가 그 AIDT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제 수업은 아무래도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AI 그 원어워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보여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학생들을 지금 학력평가를 요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력평가를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여기 수업 관리에 가시면 실제로 수업을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6월 학평 제가 이제 25번을 만일 가르칠 거다라고 하면 요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 문장을 넣으시면은 곧장 수업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던 이 60번, 아니 30번 수업에 들어가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셨을 때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save commodities or money for future consumption. 네. 그래서 이렇게 잘 This 읽어주면, 네, behavior 잠깐만요. seems 네, to reveal 그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AI TTS 기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문장을 읽으면 어딘가 그 어컬드한 지점이 분명히 이렇게 눈에 확, 눈이라기보다는 귀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는 Art Classic Stories에 저희가 지금 그 푸스 인 부츠다라고 하면 여기는 미리 이 출판사에서 성우들을 통해서 녹음을 한 것을 들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억양도 좋고 발음도 좋고 학생들이 듣기에 아 이게 영어지라고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려드릴게요. 한 번만. There once lived a miller who had 3 sons at home. 네. 아까와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직접 녹음을 한 것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업 보기,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가져왔던 그 원문 텍스트 음성 파일을 전체 학생들에게 들려줬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라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이 작업을 거친 이유는 뭐냐면, 물론 곧장 이제 원어워 AI가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연습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네,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checking out where themselves understood or unclear.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를 모르고 또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는지 이거를 인식하는 지점이 정말 배움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부담감도 좀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미리 한번 쭉 듣고서 발음을 정리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수행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첫 수업의 꼭지를 잡았고요. 두 번째 수업 꼭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AI 발음 채점 조교와 함께 될 때까지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될 때까지는 학생들에게 기준을 잡아준 게 정확성과 완성도가 80%만 넘으면 된다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글인데도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100%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원어워 단어 평가를 할 때는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무조건 100%야,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 발음을 할 때는 80%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좋은 툴이지만 기술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특히 혼자 녹음을 할 때와 또 옆에서 왕왕거리는 중에서 녹음을 할 때 분명히 이 기기가 받아들이고 또 AI가 받아들여서 채점할 수 있는 이 인식률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AI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80%까지만 하자. 대신에 79 안 된다. 80은 꼭 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 기준이 넘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읽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 차시 동안 읽을 수 있는 만큼을 이제 차시별로 문단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팁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과제 생성하기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더빙을 누르시면 이제 말하기 평가를 시키실 수 있거든요.
여기 프리토킹은 사실은 채점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학생들이 편하게 주제에 대해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프리토킹은 아니고요. 더빙 하로 하면은 정말 그 한 번 들려주고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 요런 과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정말 실수를 했던 게 이 발음평가원을 꺼놓고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녹음을 했는데 평가가 안 뜨는 이런 상황이 수차시에 바로 발생을 해서 '아 신경 써서 발음 평가를 눌러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읽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망을 합니다. 제가 관망을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의 테크 이슈도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로그인이 선생님 튕겼어요.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바로바로 응대해 줄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아까 문장 망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녹음이 안 돼요."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상황을 공유를 드리자면 원어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벗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벗은요 아무래도 이제 브라우저로 구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기능이 조금 더 촘촘하고 섬세합니다. 근데 핸드폰은 아무래도 앱으로 만든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1번 문장 틀렸어요. 1번 문단 틀렸는데 끝까지 6 까지 다 녹음을 마치고 나서야 1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이라 저도 핸드폰 버전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이때는 학생들에게 그냥 "내 앞에서 읽으면 네 확인해 줄게." 요렇게 해서 넘기기는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학생들에게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는 쪼끔 리소스가 딸려. 웬만하면 디벗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네가 이 시간에 디벗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디벗을 반드시 가지고 와. 그래야 너한테 유리할 거야." 학생들은 자기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디벗을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인식을 시켜서 정말 피치 못한 경우에는 지금은 웬만해선 다 디벗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녹음 저장이 안 돼요." 이런 이슈가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둘러보면서 확인을 한 결과 이게 선생님 한 분이 강의실에서 디벗을 쓰시는 건 굉장히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28 명의 학생이 동시에 디벗을 돌린다는 얘기는 AP가 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속도 저하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음 완료 버튼을 누르고 제가 세 보니까 한 10 초에서 20 초를 기다려야 녹음 저장이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네들이 너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계속 연타해서 누른 거예요. 왜냐하면 2-3초 만에 저장이 돼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연타를 눌렀더니 이전에 했던 녹음들이 다 튕겨져 나가고 죄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왜냐면 원어워 AI 입장에서는 그냥 백색 소음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녹음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얘들아 숨을 잠깐 쉬고 10 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녹음 저장이 돼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사가 돌아다니면 자유도가 생기면서 그 자유도를 어 어려운 학생들, 혼자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잘하기 때문에 중하위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학생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냥 손 들고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쪼끔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저는 굉장히 이때 즐겁게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제 수행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디벗을 다 가지고 근데 저 하얀색이 뭐냐면 이어폰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박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가지고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서로 음성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 달린 마이크 이어폰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서 네, 칠판 앞에는 학생들이 그날 숙지해야 할 공지사항들을 적어놓고 이제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갖다 댈수록 녹음이 잘 된다. 네, 모든 학생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써요? 근데 파우스를 몰라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써보세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 모르는 걸로 써야 될까요? 라고도 질문이 와서 네.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너가 써서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따가 피드백을 체크를 한번 주면서도 받아봅시다. 네, 어려운 이동했습니다. 단어인데 여기 보면은 대보면 하우스인데 이제 아우 발음이 아예 안 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얘가 귀엽게 이렇게 뿅 하고 발음 기호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어떤 발음을 먹어서 얘가 인식을 못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brush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broad이라는 발음에서 뭐 이렇게 어디가 중간에 모음을 밖으로 샜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자, 이거 커서 올려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네가 확인하면 돼. 다시 발음해보자. 이렇게 제가 계속 개별 지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15분 만에 끝낸 이 학생. 선생님, 전 녹음 다 했는데 그럼 수행이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네, 아니다. 녹음을 다 했어도 수행은 끝난 게 아니다. 네가 80점을 넘어도 아무리 이 친구 보세요. 정확성 80도인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서를 올리면 발음 기호랑 발음 점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고 너가 정말 잘 발음했다 생각하면 안 써도 되지만 아 그래도 내가 다시 이거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프린트에 써서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네가 정말 발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개에서 5개만 써.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이 학습지 밑에 확인 칸이 있어서 이 단어를 저한테 직접 읽어줘야, 제대로 읽어야 수행이 마무리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평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녹음하고 어려웠던 단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네,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게 학교에서도 수업 공개로도 진행을 했었기에 지금은 이제 그 참관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지 못하는 지점들을 관찰하시고 남겨주신 피드백입니다. 네. 그래서 보셨을 때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때그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수업이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제때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학생들이 계속 이동을 할 텐데,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느 지점까지 따라왔고, 어느 만큼 학생들이 하고 싶은지조차도 사실은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한 명 한 명씩 하지 않아도 AI가 그 피드백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어워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Reinforcing Students' Performance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받은 의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녹음을 했고 평가 후에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반복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저도 너무 감동했습니다. 사실 애들 그냥 어려운 거 도와주러 다니다 보면 얘가 얼만큼 반복했는지 제가 못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대요. 분명히 선생님은 80%라고 잡았는데 해보니까 80%가 자기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발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 번, 세 번 녹음을 해서 결국에 95까지 다 올린 학생이 있었더라고요, 이 수업에서. 그래서 태스크 컴플리션 측면에서 이제 한 번 수행을 해서 바로 평가를 받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을 해서 그 완전함을 위한 그런 완전한 점수를 향한 다양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협동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빨리 끝낸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올바른 발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고 도움하고 추측하는 과정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지 않는가. 네. 제가 4차시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걸 말을 하게 한 것이라서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가지고 온 거는 동일한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익명으로 설문을 받았을 때 결국 이 소리내어 읽기 활동이 독해 실력도 향상해줬고 말하기 실력의 면에서도 그래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학생들의 네, 실제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를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중학생 때는 직접 발표하거나 기회는 한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완벽해질 때까지 여러 번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나눠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요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학생들의 실제적인 소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서요. 첫 번째 학생, 예, 이거는 제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 제가 좀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 평가를 통해서 내가 발전했다라는 걸 느꼈다. 저는 이거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평가받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예, 발전하는 수업이구나. 자기가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수업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다. 네, 평가가 아니라 공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네. 요거 말씀드리고 이야기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여기도 아까는 아까 보신 거라서 네. 그래서 요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80점을 넘기는 과정이 재밌었다. 예. 네, 누군가 비교해서 나의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아, 내 허들은 저기. 근데 넘어 보임직하네. 자, 그래. 넘어보자.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즐겼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이야기였고요. 분위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상관할 것 없이 다들 이어폰 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도 거기 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끝까지 다 하고서 지금 질문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셔서 또 질문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네. 또 빠르게 어떻게 해요?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압축해서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을 초기 도입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에듀테크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가 너무 어렵고 "선생님 저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해서 속상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안은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기본으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구글 아이디를 한 번 더 치는 게 패스워드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다 넣어 주실 수 있는 네.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네. 업로드하시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요게 디벗 관련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했지만 결국에는 원아워 쓸 거야. 우리 1년 내내 원아워 쓸 거니까 너네 여기 들어와서 앱 깔아. 앱 깔아. 알겠지? 안 되면은 디봇밖에 없으면은 일단 링크로 들어와 해서 다 깔게 시키고 실제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해 보면서 '아 원아워에서 과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딜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약간의 파일럿 테스팅이 있으면 학생들이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네, 너무 좋은 툴이지만
네. 네, 원어워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드렸지만 결국에 선생님들과 사실은 계속 정말 마음 통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생 각각의 과정을 이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혹시 열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요.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 지금까지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좋은 수업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 제가 이제 이 만족도 조사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하신 선생님께는 혹시 시간 조금 더 괜찮으시면 10분 정도 더 쓰셔서 제가 차근차근 선생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식센터와 원어와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저는 휘붕호고등학교 교사 김정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죄송해요. 메일 주소도 여기다 꺼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제가 편집했던 학습지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고 요청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6시까지였나요? 저 왜 50분까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기본 필수가 50분까지여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더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박민정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어려운 발음을 학습지에 적어서 확인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더 적으라고 했던 이유는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나 점수 넘겼으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내가 80%는 넘겼지만 그래도 이 AI가 판단하기에 내가 저 발음이 조금 안 된다고 하네. 이런 게 뭔지를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들에게 이제 원어워가 채점해준 단어에 커서를 올리면 발음 기호와 점수가 뜬다는 것을 미리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presented 보시면은 학생들이 은근히 그 과거형 ed를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t랑 d가 부딪히면 ed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e가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present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예, 잘못 읽은 거라서 이제 왜 잘못 읽었는지 확인해보고 써라. 연습을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 요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기평가서라는 프린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나서 빨간색으로 나온 건 진짜 너가 못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왜 이 친구 걸 가져왔냐면 고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발음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1이 저걸 못 읽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못 읽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AI 평가는 끝났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완전하게 몇몇 단어를 그래도 충분히 숙지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평가서를 내주었고 이거에 도장을 받아야 그때부터 너가 조용히 앉아서 원하는 거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외에도 더 원어워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 제 수업 절차에서 이거를 왜 그렇게 판단하고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지금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